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최근 어렵사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옥시 레키 뱅킨저와 애경산업이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11년을 이어온 피해자들의 고통과 막막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승희와 엄마 뱃속에 있던 초이,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박상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승희는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합니다. 14살의 나이지만 관절은 노인 수준이고 오래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학교 거리가 별로 안 되는데도 거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되게 힘들고 엄마가 매일매일 그래서 차 태워주고 있는데 가끔 가습기 살균제 그 시비하러 나가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버스 타는데 버스를 타야지만 제가 학교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못 가고. 걸어서는 못 가고. 친구들의 따돌림에 마음은 병들어갔습니다. 흔히 말해서 왕따라고 제가 많이 체력이 약해서 운동하기도 너무 싫어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랬으니까 스티커 꾸미기를 좋아하는 1살 동생 초이도 오빠와 비슷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많이 숨차고 많이 힘들어.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애들은 알아서 뛰는데 저 혼자만 느리고 뒤처지니까. 아이들은 10여 년 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습니다. 승희는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뻐요. 근데 이게 다 망가진 형태야. 이것도 테두리가 안 보이죠? 이거 보면은 테두리가 없어졌죠. 근데 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뛰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지. 승희는 간과 비장도 이미 망가졌습니다. 만성 간염, 간경화가 진행된 거. 14살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나요? 드물죠. 그러니까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B형, C형 간염에 노출된 적도 없고, 그렇죠. 오로지 노출된 부분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노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해자는 기업들이지만 죄책감이 힘들어했던 엄마 경선 씨는 이날을 잊지 못합니다. 검사하려고 하는데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초이가 우니까 승희가 괜찮아 안 아픈 거야 이러면서 나 많이 해봤어. 각종 약봉지는 서랍 전체를 통째로 채워버렸습니다. 생리식염수 만드는 그 소금이야. 요거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코 세척하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든요. 거의 매일 토하거나 코피 나거나 뭐 이래요 승희가. 보상을 받는다 해도 우리 가족의 그리고 나의 일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 경선 씨는 지난 11년 동안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공부 다 하고 저도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남편도 지금 저렇게 일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아이들의 바람을 물었더니 평범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좀 이렇게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건 있을까? 평범하게 공룡 같은 대기업들과 싸우며 일상에 지쳐가고 있는 경선 씨의 진짜 두려움은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피해구제 조정안이 거부되면서 피의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보상 금액을 줄여 합의하거나 각자 도생으로 소송전을 벌여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들은 옥시와 애경의 조정안 거부에 반발하고 있는데 대응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0월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는 5개월간의 협의 끝에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에서 4억 원을 지급하고 최중증 피해자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가해기업 9곳이 7천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최대 9,240억 원. 하지만 60%가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옥시와 애경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안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옥시와 애경 측은 피해 보상 총액과 각 기업이 분담해야 하는 비율, 조정안의 피해 보상 기준 등이 부적절하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달 말을 끝으로 활동이 끝나는 조정위는 피해자 단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했지만 옥시와 애경의 불참으로 일단 무산된 상황.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활동기한 4월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추가 협의 가능성 열어놓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동 연장이 요청된다면 저희가 좀 더 여지를 가지고 아마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위는 옥시 애경 측과 만나 추가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옥시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조정안이 무산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끝까지 노력을 하고 불매운동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또한 구제법을 개정해서 조정안을 담아서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조정위원회는 최종 조정안을 기반으로 영국 옥시 본사와 애경산업의 조정안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활동기한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의 사태가 불거진 후 정부는 2014년 3월에서야 처음으로 공식 피해 판정을 내리고 피해 구제를 시작했습니다. 입법부는 더 늑장을 부렸습니다. 2017년이 돼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법입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해 10월 피해구제 민간조정위원회가 출범한 것인데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피해 조정안에 대해 옥시와 애경이 거부하면서 피해구제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항의에 대해 기업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옥시가 한국 사업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제기됩니다. 옥시는 영국에 모회사를 둔 글로벌 기업입니다. 모회사 레킷 벤키저는 코로나 시대에 일반 의약품인 스트랩실과 손세정제, 데톨 등의 판매 증가로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집권 초기 피해 구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민간 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권 이양기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갑갑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연구해온 국내 의학계에서는 희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원인 불명인
폐질환 과정을 연구해 왔는데요. 박은정 경희대 의대 교수는 옥 씨의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활용한 동물 실험에서 우리 몸의 일반적 면역 체계인 항염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어떻게 폐 섬유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박은정 교수는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피의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질 때만 해도 가습기 살균제엔 안전 인증 표시가 버젓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인데요. 지난 11년간 피의자들이 받는 고통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유발한 기업은 계속 본질적인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TV에서 그러는데 그거 쓰면 가습기 물통 안에 곰팡이도 안 생기고 좋대. 좋네. 나라에서 안전인증도 딱 받았네. 심지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나 문구로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정부 탓을 할 정도로 정부 역시 책임의 화살을 비껴가지는 못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지. 실제 살균제 성분이 2011년 의약 외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사람에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 기본적인 실험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앞에서 역대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지원도 충실히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같은 해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구제급여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피해자 집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다 기업과 피해자 사이에 만들어진 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가 맡겨지며 정치권은 일종의 방관자가 된 겁니다. 가까스로 만들어진 조정안이 무산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한켠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한 재발 방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50억 이하의 벌금 이런 걸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벌금과 손해배상금 하한선을 도입해 기업의 책임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은 난망합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 이후 지난 5년은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희망 고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과 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자기 전 깨끗한 수건에 물을 적셔 바닥에 펼쳐두는 모습. 혹시라도 건조해 내 자식이 감기에 걸릴까 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피해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겁니다. 이 제품을 판매한 기업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피의자의 입장에 서보는 건 어떨까요? 이 사건을 다룬 공기살인이라는 영화 속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증발된 범인, 피의자는 증발되지 않았다. 아직도 피의자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추가 협의가 이루어져 피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